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포토샵 CC로 쇼핑몰 디자인하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쇼핑몰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필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첫 번째 메뉴인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을 눌러서 나타나는 포토샵을 클릭해서 포토샵 전문 페이지로 이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또 확인하고 또 중간에 작업 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학습 페이지까지 저희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설치에 필요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학습이 끝나고 혼자 실습을 하실 때, 실제로 혼자 작업하실 때, 그때 막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팁 같은 부분입니다. 또한 툴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으시고 작업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문제를 만나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잘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의하는 부분이나 또는 지원을 얻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치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 화면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이 마치 메신저처럼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등록을 해야 어도비 아이디 계정이 있어야 여기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사용하실 포토샵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정상적으로 포토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요, 삭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다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짚고 이제 실제로 화면으로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설치하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토샵을 다운받으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현재 포토샵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타나고 다운로드와 설치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로그인을 하여서 필요한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진행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CS 버전일 때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PC에 설치를 하고 따로 온라인에 로그인하는 따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됐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반드시 이 메신저처럼 생긴 창을 띄워 작업을 하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제 설치하시게 될 겁니다. 설치하시게 되면 포토샵의 환경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A 영역은 도구 패널, 툴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B 영역이 작업 내역 패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색상 패널, D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패널, E는 레이어 패널. 이와 같이 우측은 패널로, 좌측은 도구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 해당 패널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패널이 있는데 그 패널들에 대해서는 각각 명칭이 또한 나타나 있고, 메뉴 중에 윈도우 메뉴, 창 메뉴에서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포토샵을 학습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맨 위에 응용 프로그램 모음에는 작업 영역 변환기, 그리고 기타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구 패널에는 이미지, 아트웍, 페이지 요소 등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관련 도구는 그룹화되어 나타납니다. 옵션바 제어 패널에는 현재 선택된 도구의 옵션이 표시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택 툴을 작업 중이라면 옵션바 제어 패널에는 현재 선택된 선택 도구에 대한 옵션들이 표시된다는 거죠. 또 문서창에는 작업 중인 파일이 표시됩니다. 문서창은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문서가 있을 경우 탭으로 구분되어서 이 문서 저 문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그룹화되거나 고정될 수 있습니다. 또 패널을 사용해서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널은 그룹화할 수 있고요. 또 도킹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밝기에 대해서 또 배경 색상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해서 색상 테마 중 하나를 교환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검정, 진한 회색, 중간 회색, 밝은 회색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여 여러분만의 포토샵 환경을 만들고 작업하실 수 있는데요. 편집 메뉴의 환경 설정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색상 테마를 선택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또한 패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포토샵 사용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패널 모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전문으로 포토샵 작업을 하시고 싶다면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패널들을 모아 놓으실 수 있고, 만약에 사진 편집을 주로 하신다면 사진 편집에 대한 주요 패널들은 따로 또 모아 놓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패널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 그리고 제어 패널 등 모든 패널을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탭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모든 메뉴, 도구 모음이 사라지고 화면만 나타나서 크게 화면을 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의 옵션을 표시하려면 패널 오른쪽 위에 있는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또 도구 패널을 다시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재배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패널 고정과 고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도킹은 함께 표시되는 패널 또는 패널 그룹 모음으로 일반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됩니다. 도킹 내외로 패널을 이동하여서 고정시키거나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고정시키려면 해당 탭을 도크 내 위쪽 아래쪽 또는 다른 패널 사이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패널 그룹을 고정시키려면 해당 제목 표시줄을 도크로 드래그합니다. 패널이 도킹의 전체 영역에 채워지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요. 도킹의 아래쪽 가장자리가 작업 영역의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드래그하면 됩니다. 또 패널을 이동하면 패널을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인 밝은 파란색 롯키 영역이 나타납니다. 롯키 영역이 아닌 곳으로 패널을 드래그하면 패널이 작업 영역에서 부동 상태로 표시됩니다. 패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도킹도 제거됩니다. 또 패널 아이콘의 확장과 축소를 할 수 있는데 패널을 아이콘으로 축소해서 작업 영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패널은 기본 작업 영역에서 아이콘으로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포토샵은 UI 요소, 도움말 및 학습 컨텐츠, 스톡 자산 등 모든 것을 통합된 대화 상자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포토샵을 실행한 후에 바로 또는 하나 이상의 문서가 열려있는 경우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행 화면을 살펴보죠. 이와 같이 포토샵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시작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간단한 디자인 만들기 따라해보기를 클릭하면 포토샵 홈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런 튜토리얼로 넘어가서 웹페이지에서 실제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페이지로, 기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밖에 여기에서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그리고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 최근 파일을 볼 수 있게 되고, 학습 페이지를 보면 포토샵 학습에 관련된 메뉴들만 따로 모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좌측에서 새로 만들기와 열기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파일 뉴 창,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문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최근 항목, 포맷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있다면 이와 같이 최근 항목에 등록해 놓고 문서 사전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설정하여 작업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새롭게 빈 문서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기본 포토샵 크기, 그리고 풍경 3 곱하기 2인치로 일반적으로 사진이 출력되는 그 규격화된 문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쇄.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만드실 거라면 상단에서 인쇄를 눌러서 편지지, 공문서, 그 밖에 A4, A3, B5 등 인쇄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화된 문서를 선택하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결과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역시 공용 규격을 화면에서 보고 골라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엽서를 제작할 거다 라고 한다면 엽서를 클릭하여 4, 6인치 해상도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동으로 알아서 맞췄어야 됐다면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진 규격에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웹과 모바일 영화 및 비디오를 모두 다 포토샵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웹용 이미지를 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웹에 관련된 사이즈와 해상도를 토대로 하여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웹용, 맥북 프로용, 아이맥용 등 다양한 화면이 있고요. 또 모바일을 클릭하게 되면 모바일용의 다양한 규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폰부터 아이콘, 그리고 레거시, 아이패드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영화 및 비디오를 누르면 영화와 비디오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모바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한번 골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폰 5 디자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아이폰 5에 맞는 규격,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자동으로 잡히죠. 만약에 앱 디자인이나 그 모바일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 기계에 대한 사이즈를 조사해서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클릭만 함으로써 원하는 사이즈를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색상 모드, RGB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제작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5에 대한 새로운 규격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 제작하면은 이거를 아이폰 5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화면에 꽉 찬 사이즈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업했을 때 나중에 이 자동으로 열리는 디바이스 프리뷰 패널을 통해서 실제로 그 장치에서 디자인을 미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도비 프리뷰 CC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서 포토샵에서 제작한 것이 실제로 모바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와이파이 또는 USB를 통해서 포토샵에 연결해서 장치를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것도 또한 하나의 패널인데, 여기서 일단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우측 토글 버튼을 눌러 클릭하여 일단 패널을 접어주시고 이 상태로 바로 여러분들이 꺼내어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뀐 파일 새로 만들기의 메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양한 용지들을 어떻게 꺼내어서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하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선택하든, 그리고 좌측 툴박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툴에 대한 옵션 바, 그리고 메뉴 바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죠? 그리고 우측에 패널 모음이, 또 하단에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는 색상 패널,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엔 문서에 대한 파일명, 그리고 현재 이 용지의 작업 환경의 몇 %로 화면에 보이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툴박스에서 돋보기 도구를 가지고 화면을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럼 50%로 상단 탭이 변경되죠. 이것이 50%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현재 66.7%,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것이 100% 사이즈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현재 돋보기 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단 옵션 바에는 돋보기 도구에 대한 옵션들만 나타납니다. 여기서 화면 맞추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딱 맞게 자동으로 사이즈가 핏되어서 나타나고 현재 51.1%라고 나타나죠. 화면 채우기를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찬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100%를 클릭하면 어떤 문서가 축소 확대되었든 간에 100%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맞추기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옵션을 축소 옵션으로 클릭하면은 화면에서 축소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툴과 작업 화면을 사용할 수 있고, 상단에 수많은 메뉴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요소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메뉴에 들어가서 편집 메뉴의 하단에 나타나 있는 환경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포토샵에 대한 모든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모양의 색상 테마가 보이시죠? 이 색상 테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회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정색을 원하시면 검정색을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창이 검정색 인터페이스로 바뀌는 게 바로 보이시죠? 또는 세 번째 회색, 밝은 회색이 필요하다. 밝은 회색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가 또 다 바뀝니다. 또 완전히 밝은 흰색이 필요하다.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바뀌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모양, 테마를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색상 테마를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이 명도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다양한 모양들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환경 설정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글꼴 크기는 중간인데 매우 작음으로 설정하거나 큼으로 설정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변경해서 다음에 포토샵을 시작해서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작업 영역에 대한 것이나 또는 도구에 대한 이런 다양한
환경 설정들을 전부 이 부분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 부분만 살짝 변경을 하고 원하시는 부분 변경하셨다면 확인을 눌러 끄고 바로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설치 실행하고 또 새롭게 변화된 새 문서 만들기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